번째가 기왕이면 친구들보다 늦게 성공하자. 네, 그래서 해피엔딩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의 모든 불행은 행복을 위한 전주곡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과 아픔과 배신과 뭐 사기와 이런 많은 것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겪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실천으로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인생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보다 늦게 성공하자. 예, 꼭 늦게 성공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빨리 성공하는 거는 뭔가 분명히 조금은 이런저런 고통과 그런 시련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불행이 있어야,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나한테 행복이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꼭 불행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내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전주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없다라면 대박이 생길 개연성이 없겠죠. 그래서 운을 필연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쪽박이 필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를 정말로 많이 봤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투자에 있어서도, 투자는 사실은 내가 잘해서 버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어떤 그 시절이 벌어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또 잘 되시는 분들은 계속 이제 그런 쪽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래서 내가 뭐 사업을 해서 잘 되건, 투자를 해서 잘 되건, 로또를 맞아서 잘 되건, 또 운이 좋아서 뭐 부모님한테 엄청난 유산을 받아서 잘 되건,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그쵸? 예, 절대 건방 떨지 말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성공을 비교하는 일은 인생의 중반이 넘어간 40 이후로 미루자. 그전에는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삶에 더 매진을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요, 본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바꿔서 뭐 키, 외모, 뭐 그 다음에 집안의 배경,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속으로 참 진짜 콧방귀 낍니다. 진짜 참 정말 뭘 모르는구나.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20대나 30대 인생의 어떤 뭘 잘 모를 때는 충분히 좀 살짝 그렇게 교만이나 이런 거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40 넘어서 성공을 비교하자는 얘기는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냐면, 40이 넘어서는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은 이런 것들이 인생에 반영이 되는 시기가 이제 40대부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40부터다. 40 넘어서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들은 절대,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겸손하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과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런 걸 내가 쟁취한 게 뭔지, 실제로 내가 투쟁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은 게 뭔지, 그게 사실은 진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짜에 우리가 많이 이제 집중을 하면 인생이 좀 힘들어지는 거고요. 진짜에 항상 집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영양가 있는 인맥을 따지는 사람을 장사꾼 취급하여 경계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단기적인 영양가를 넘어서 장기적 운명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인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인생은 끼리끼리죠. 그래서 장사꾼들은 장사꾼끼리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뭐 보면은 금방 뭐 해가지고 뭐 형동생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분들의 장점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런 분들은 또 누구한테나 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또 그 사람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나의 진짜 제대로 된 인맥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래서 내가 좋은 인맥을 만들고 싶으면 그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내가 일단 그 사람한테 좋은 인맥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테이크 앤 기브가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주고 받아야죠.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좋은 인맥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주지만 아무한테는 안 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인생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면서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게 인생에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주지도 않고 기버도 아니고 테이커도 아니고 중간인 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기버고요. 즉 남한테 베풀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또 크게 성공도 하는 반면 또 반면에 가장 실패하는 사람들도 기버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버인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왜 누구는 실패하냐 그거를 가장 가르는 게 뭐냐면 호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농사를 비유를 하면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기버거든요. 누구한테 준다라는 거. 사막 같은 사람한테 내가 기버를 해봐요. 그러면 나는 호구잖아요. 내가 정말 비옥한 토양에다가 내가 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좋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뭐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고 기버가 막 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줘도 내가 기부를 해도 될 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게 능력적인 면을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나 인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는 판단을 하고 기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인생의 제 주변이 점점 좋은 분들로 계속 이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남들에게 먼저 주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한테나 주지 마시고 정말로 멋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정말 이 사람 닮고 싶다, 멋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분들한테만 인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잘 포장된 명함보다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현해서 상대에게 나를 체험하도록 셀링하자. 예, 그래서 나에 대한 유니크한 어떤 체험을 제공해 줄 때만이 상대에게 나를 제대로 각인시키는 제대로 된 명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나만의 스토리, 인생에 대한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장기적 안목으로 집중을 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더 전문가가 된다.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이것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려면 굉장히 책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좋은 분들하고 좋은 그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이라도 더 책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중을 해서 세상을 보는 그렇게 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인생의 최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40대가 아닌 50대로 연장하자. 네, 이거는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진짜 이제는 50부터다. 왜?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에서 그 몇십 년 이제 추적 조사를 해서 노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데이터로 추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이가 50살 됐을 때의 몸무게라고 합니다. 그 사람 나이가 50살 됐을 때 몸무게가 그 사람의 노후의 행복도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왜? 나이 50 됐을 때 몸무게가 정상 체중이라는 거는 정상 체중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상 체중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먹는 것도 노력하고 운동도 노력하고 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노력을 한다라면 다른 인생의 다른 것들도 잘 알아서 챙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인생이 나중에 노후가 굉장히 행복한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4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50이냐? 50이면 이미 인생이 굉장히 많이 굳어져 있는 거죠. 사람은 정말로 바뀌기 쉽지 않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인생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제 주관적인 경험상 일단 나이가 40이 넘으면 굉장히 바뀌기 쉽지 않고요. 근데 50 넘어서는 바뀐 사람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나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아집이 커지고 고집이 세지고 그런 경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50 전에 바꿔야 됩니다. 50 넘어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말로는 뭐 내가 잘났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내가 뭐 엄청 뭐 어떤 위대한 뭐 목표를 꿈꾸고 이런 분들 보면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왜냐면 나이 50 넘었는데 뭔가 어떤 본인의 분야냐 뭐해서 뭔가 결과를 못 내면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50 넘어서 이 뭔가 이런 인생을 완전 바꾼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아예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 딱 넘기 전에 내 인생의 어떤 토대, 베이스 캠프를 내가 딱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어떤 연령대를 잘 보내야 되면 40대를 정말로 잘 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40대를 잘 보내면 정말로 이제 50대 때부터 이제 탄탄대로 인생을 분명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기적으로 승부하는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관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에 매진하자.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꼭 나이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20대, 30대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 바로 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실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책들에도 보면 인생은 달라지는 게 뭐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굉장히 중장기로 봐서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그런 중요한 그런 일들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매진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로 공감하고 있고, 저도 제가 책 읽는 습관이 제가 한 18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책 읽는 습관, 그 다음 운동하는 습관은 지금 한 6년, 7년 이상 됐고요. 급하진 않지만 저도 꾸준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아홉 번째는 조직의 성과로 기여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문화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자. 이거는 문화로 족적을 남기는 게 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썼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거죠. 단기적인 결과물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과는 아무리 많이 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잊혀지지만 문화적 족적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장기적 관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족적은 어떤 조직의 기억을 장악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가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반이라도 배우자에게 투자하자.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배우자를 인생의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교육비의 반만이라도 본인에게 투자하자. 결혼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 교육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 교육에는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본인에게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급하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와 운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신과 신체에 저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면 정말로 10년이면 인생이 완전 바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신 거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황금룰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황금룰은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살짝 첨언을 조금 하자라면 내가 인생에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let it go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자신. 네, 나 자신. 왜?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도 못 바꾸고 내 부모님도 못 바꾸고 내 배우자도 못 바꾸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최고로 멋진 인생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동영상은 유튜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